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 구성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국회가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이제 원 구성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반기 임기가 5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원 구성에 지금 입장차가 양 당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지금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이 약간 좀 이 원 구성 협상에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집안 내부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당내의 권력 투쟁 요 문제 때문에 사실 원 구성에는 좀 신경이 좀 덜 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한 적이 있죠. 뭐냐면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당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수 이제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대통령의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네.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검찰이 수사 영역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경찰로 다 넘겼죠.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심지어 합의를 했는데 원내대표가 돌아가서 심지어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약간 당선자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어떤 입장을 보이니까 그 합의를 뒤집은 바가 있습니다. 파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뭔가를 좀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들의 전례를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럴 때는 야당과 아무래도 협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의회의 소수라고 하는 그 한계를 핑계로 이제 지지자들을 또 달래기도 하죠.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취임 짧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준 것으로 미루어 보면 별로 이렇게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야당한테 뭘 양보해 가면서 함께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공일변도고 또는 이른바 그 명령권, 이제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명령을 이용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국회에서는 뭐 다수는 민주당이니까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입법부하고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의지가 지금 엿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의가 이제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또 법제사법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거절을 했습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장 단독 선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국회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이제 단독으로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들어와라 뭐 이런 것이기도 한데 지난 2년 전에 처음에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의 상황을 이제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이 원 구성이나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이제 배분 문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평행선을 긋다가 결국 단독으로 의장 선출하고 부의장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 또 한 명은 1년 뒤에나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2년 전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뭐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길하게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소수이면서 동시에 결정권을 쥐는 약간 오히려 비민주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지지자들의 뭐 성화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원구성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탈당 후에 달라진 운명의 두 의원이죠. 양향자 의원과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일명 이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고요. 오늘 네.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이 특정 정당을 전제로 제안하지는 않았고요. 이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전제로 수락을 했지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길을 이제 걷고 있다.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양향자 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아닌 모호한 위치죠. 근데 사실 애초에 이제 이 양향자 의원을 영입한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대개 이제 모든 정당들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간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 그러니까 사실 다른 쪽 당에 속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영입하는 경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정치의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오면 이제 당적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추측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 정당 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우리 지역 내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일단 그 반도체 특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만 이제 특위를 꾸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양향자 의원도 이것이 국회 차원의 특위가 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 자리를 맡겠다고 했던 거지, 네. 국민의힘이 그냥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는 특위의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개원이 아니라 이제 원구성이 되어야 되고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 이 특별위원회가 통과가 되어야 이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이제 양향자 의원이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어떤 과제가 앞으로 좀 많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특위를 통해서 정말 지금 이제 반도체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얼마 전에 이제 영호남이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자고 하는 제안을 서로 이제 한 적도 있듯이, 나름 이제 지역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어하는 안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굉장히 좋은 문제를 이제 양향자 의원이 가지고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어떤 입지가 훨씬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민영배 의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당이 보류가 돼서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것과 이제 무소속인 상태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이제 뭐 범위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양향자 의원과는 좀 다르게 민영배 의원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떠나서 안 돌아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더 네.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는 시선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민주당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듯이, 근데 이제 그때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서 사보임을 통해서 다시 이제 법사위로 들어간 분이 또 이제 민영배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함께 가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말했던 과거의 그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면
민영배 의원은 굉장히 이제 처지가 약간 곤란해질 수 있고 네. 반대로 민영배 의원을 오히려 환영하고 민영배 의원을 훌륭한 의원이라고 이제 칭찬하는 당으로 간다면 양양자 의원이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자신의 성격을 훨씬 더 양양자 의원 쪽에 가깝게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제 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이제 사법개혁 또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혁적 노선을 좀 더 충실하게 걷는 쪽으로 가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이제 협치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경제공동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런 노력이나 이런 필요는 사실 민선 7기라고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민선 8기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광주시장이 바뀐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똑같은 이제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제 정치에 뛰어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관계가 약간 미묘했고, 또 성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이렇게 뭔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에 강기정 수석은 이제 강기정 당선자는 훨씬 더 그와 비교해서는 이제 김영록 지사하고의 협력 관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캐릭터라는 것이 이제 엿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지난번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합의하고 있는 분위기고 더 나아가서 영남까지도 포괄해서 그런 경제 공동체 또는 이제 수도권에 대항해서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전문가이자 시민으로서 민선 8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것만큼은 꼭 빨리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현안이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바로바로 효과 낼 수 있는 것이야 쓰레기 빨리 치우고 주차 잘하고 이러는 기초 질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역민들이 이제 오랫동안 골치 앓는 문제가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나 그렇죠. 이런 것들일 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지지부진하던 것 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강기정 시장 당선자가 이제 홍준표 당선자하고 함께 이제 백분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통합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만 집중되는 각종 이제 물류 항만 어떤 그런 공항 역할을 이제 무안으로도 이제 호남에서는 통합을 하고 영남에서도 이제 대구 쪽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그런 이제 분산하는 것을 하자는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중앙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면 단순히 이제 광주 전남만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제 중앙 정부에 상대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좀 더 명분도 있고 뭔가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민선 8기에서 어떻게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민선 8기 우리의 기대를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출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진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